대기를 이루는 공기는 다양한 기체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산소는 그러한 대기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대기 중에 약 21% 정도가 산소입니다. 우리에게 상쾌함을 선사하는 시원한 바람은 우리가 산소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이처럼 다양한 자연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중 지구의 대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현되는 토대이며 이러한 바람은 대기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바람은 대기 중의 공기의 움직임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공기의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비롯된 열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를 가열하고 이 가열된 대기가 상승하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압력 차이에 의해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즉, 바람은 공기가 가득한 대기 중에서의 압력 차이와 열의 이동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대기와 같은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삭막한 우주 공간에서도 과연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우주 공간에서 역시 바람의 형태를 띠는 은하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2005년 나사에 의해 그 존재에 대하여 최초로 기술되었으며 현재까지 은하풍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CNRS 소속 과학자가 이끄는 국제연구기관에서 고대 우주부터 존속해온 은하풍의 역할을 규명했는데요. 그들의 연구 성과는 가장 저명한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 2023년 12월 6일에 실리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계의 과학자들이 은하풍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은하풍. 최근 연구에서는 고대 우주에서도 은하풍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131억 년 전 우주에서도 이 현상이 존재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하풍은 무엇이고 그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우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홀.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종종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우주 비행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여 그 크기를 키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은 부풀린 그 몸집만큼 우주 외부로 방출하는 물질의 양 또한 매우 방대해지는데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 중 상당수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것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재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건의 지평선을 기점으로 서로 독립적인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천체인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체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우주의 물체를 일컫습니다. 또한 은하는 수백만 혹은 수십억의 별과 그 주변 우주 물질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천체 집단으로 중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령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하의 중심이 되는 블랙홀은 우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 명명합니다. 이렇게 은하의 중심이 되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역시 중력의 여파로 물질의 흡수와 방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블랙홀에 흡수된 물질이 재방출되며 나타나는 대량의 에너지는 주변 기체를 밀어내며 은하 전체를 휘몰아치는 현상, 은하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방출이 바로 은하풍을 생성하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별의 폭발. 은하풍은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그 여파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별의 폭발, 특히 초신성 폭발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 우주로 물질을 밀어내며 은하풍을 형성합니다. 초신성은 고온가스와 방출된 물질을 주변 은하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은하풍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고대 은하에서 별들의 폭발로 인한 강력한 에너지가 은하풍을 형성하고 이러한 은하풍은 수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풍은 과연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은하풍의 역할. 은하의 중심에서 발생한 은하풍은 주변 우주와 은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첫째, 은하풍은 은하의 성장, 즉 별 형성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하풍은 은하 곳곳에 퍼져 있는 항성, 즉 별의 탄생의 밑바탕인 성간 물질들을 은하 외부로 멀리 밀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하에서 태양과 같은 별이 탄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인데요. 은하에서 별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한 은하에 너무 많은 항성이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하 내에서 별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주변에 항성이 너무 많은 탓에 자기 중력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별들로 인해 별의 탄생에 기저가 되는 가스와 먼지로 구성된 성간 물질들이 급감하게 됩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스와 먼지는 별의 탄생 이외에도 매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소는 전 우주적으로 연쇄적인 악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하풍은 은하 환경 보존과 은하계 간의 물질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하풍은 은하 내의 물질을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은하의 화학적 풍부성을 조절합니다. 가령 은하 내에서 생성된 물질은 은하풍을 통해 외부로 이동하면서 금속과 다양한 화합물을 유발하고 이는 해당 은하에서 후속 세대의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은하풍은 고에너지 물질을 주변 우주로 흩뿌려 은하 간의 상호작용과 우주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 은하 집단의 규모를 키우거나 진화를 촉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적으로 은하풍이 은하의 성장을 제한함으로써 우주의 다양한 측면에서 물질의 흐름과 에너지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우주의 전반적인 동적으로 진화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우주의 풍부한 비밀 중 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하풍은 고대 우주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역동적인 현상으로 블랙홀의 힘과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현상은 한 은하의 성장을 제한하면서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주의 이러한 흐름과 교환이 어떻게 우주 전체에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와 탐사가 이 고대적인 현상의 신비를 풀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새로운 우주의 비밀은 끝이 없고 놀라움은 계속됩니다.